네, 기동 강성지 대표님이랑 이렇게 같이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네, 투비닥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기동훈 대표님 좀 더 그 시작할 때 단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시작할 때 단계랑 그 뜨면서 이제 그 저희가 막 생각했던 서비스가 매번 이렇게 보통 PMF라고 그러는데 고객들이랑 딱 핏이 맞는 건 아닌 경험들을 저희는 좀 유난히 많이 했는데 그랬던 경험들 저희가 이건 고객들이 진짜 좋아할 거야 라고 해서 정말 네, 인생을 갈아서 만들었는데 외면당했던 그런 여러 번의 경험들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것과 뭐 변화한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암환자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인 힐링페이퍼로 창업해서 미용 의료 정보 서비스인 강남언니로 피봇하기까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저의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면은 저는 이제 2010년도에 연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을 했고요. 그리고 본과 3학년 때는 휴학을 해서 이제 5년 뒤에 이제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 면허 취득한 그 해에 이제 강남언니 앱을 출시했고요. 그래서 국시 준비랑 이제 강남언니 앱 개발을 동시에 했던 그런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먼저 조금 더 오래전 얘기를 하면은 본과 1학년 때는 매드와이드라고 하는 의전원, 치전원 수험생들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만들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그런 의학 치약 전문대학원 수험생 커뮤니티 중에서는 가장 볼륨이 큰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월 활동 유저는 한 35,000명 정도 되었었고요. 당시에 이제 의치 전원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대부분 저희 사이트를 이용했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본과 2학년 때에는 또 이제 딴짓 같은 거 하는 것들을 좀 재밌어 해가지고 출판사를 차렸습니다. 친구들이랑 출판사 차려서 의전원, 치의전원, 독학용 교재 출간하는 젊은 출판사를 차렸고요. 그래서 전체 한 수험생 10%, 20% 정도가 저희가 만든 문제집들 구매해 주셨고 뭐 학원에서 저희 교재를 위한 별도 강의도 개설되기도 하고 아주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과 3학년 때 참 제 화면이 잘려 보여서 네. 본과 3학년 때에는 이제 힐링페이퍼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 서비스인 힐링페이퍼를 창업했고 그다음 2015년도에는 강남원을 창업했고 그래서 본과 3학년 때 만든 회사를 지금 9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년의 이야기를 다 담을 수는 없을 테니까 좀 전반부에 있었던 그런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오늘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네. 처음으로 만들었던 제품은 회사 이름과 동일한 힐링페이퍼라는 서비스였고요. 환자와 가족, 의료인이 함께 만드는 치유의 기록을 만들자. 그래서 롤링페이퍼에서 따와서 힐링페이퍼라는 이름으로 회사와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었던 타겟 대상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었고요. 암 환자분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제대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분들이 본인들의 유전 타입, 수용체 타입에 따라 가지고 치유일지도 기록할 수 있고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서 꼭 관리해야 되는 부작용들도 기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셀프 리포트도 할 수 있지만 이것들을 이제 주치 관계가 설정한 의사와 연결이 되면 의사가 3달 뒤, 6살 뒤에 진료를 받을 때 그 짧은 3분 진료 안에서도 이렇게 쓱 훑어만 봐도 그동안 어떤 일들을 이 환자가 겪어왔구나라는 걸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그런 리포트들을 제공했던 서비스입니다. 특히 저희 담당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 가지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서비스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종양내과 딱 앞에 다 이렇게 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힐링 페이퍼를 만들어 보라."라고.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제 진료하는 환자분들한테 "이거 한번 이용해 봐라. 기록해 봐라. 그러면 다음번 진료 때 내가 당신이 기록해 온 거 이렇게 봐 주겠다."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요. 저희들이 그 환자분들, 보호자분들 이제 진료 대기하는 곳에서 직접 이제 저희 서비스도 깔아 드리고 이용도 이렇게 권유해 드리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잘 될 줄 알았는데요. 네. 실제로는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실제 고객분들,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과 그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이 많이 해 주셨던 이야기였는데요. "이거 쓰면 뭐가 좋아지나요?" 라는 이야기들 저희한테 많이 해 주셨고 그리고 뭐 보호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꾸 우리 엄마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런 거 쓰면은 우리 엄마가 치료되냐. 이런 거 귀찮은 거
자꾸 뭐 강요하지 마라 뭐 이런 식의 피드백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좀 느꼈던 거는 이게 진짜 고객한테 우리가 뭐 고객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유저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가 했을 때 냉정하게 봤을 때 암 환자들이 원하는 가치는 치료가 되는 것 이런 가치인데 뭐 이렇게 치료 일기 기록하고 뭐 서로 힘내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이 어떤 본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나 뭐 저희가 기대했던 바는 어떤 통증 정도의 유의미한 감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왔는데 그게 그들이 원하는 진짜 가치인가? 했을 때 그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비스는 망했고요. 이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휴학을 했던 건가? 뭐 이런 막 많은 현타들이 왔었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현재 온라인 서비스로는 어떤 치료까지는 할 수 없다라 그러면은 일상적인 건강 관리까지는 그래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두 번뿐인 치료보다 360일 일상적인 건강 관리 그것들을 극도로 강조하는 극도로 강조되는 그런 타겟 환자들한테는 우리들이 큰 가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만성 질환자들을 위한 건강 관리 서비스로 저희가 피봇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체성은 동일했었고요. 힐링 페이퍼 환자와 가족 의료인이 함께 만든 치유의 기록이고 다만 그 타겟 대상을 암 환자군이 아니라 만성 질환자, 당뇨,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군으로 피봇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뭐 혈당 수치, 혈액 수치, 생활 습관, 식사, 운동, 컨디션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고 같은 환자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리고 이것들을 3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진료하는 의료진이 그 짧은 3분 진료 안에서도 쓱쓱 읽어보고 이 환자의 상태를 빠르게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관리도 어떤 운동을 얼마만큼 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카드 형태로 기록이 되고 또 식이 관리도 음식의 양과 질로서 이제 구분이 되고 뭐 먹은 사진들도 기록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런 뭐 당화 혈색소 수치나 콜레스테롤, 혈압 같은 이런 수치들도 관리할 수 있고 너무 빨리 나왔네요. 네,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성 질환자분들이 수치나 합병증 관리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온갖 기능들을 담았습니다. 뭐 당화 혈색소 수치나 콜레스테롤, 혈압 이런 것들도 이제 카드 형태로 관리하실 수 있게 그러면은 주치의분들이 볼 수 있게 근데 이 서비스가 네, 잘 됐는지 아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시장에 어떤 임팩트도 못 끼쳤던 서비스인데요. 뭐 저희가 파악했던 그때 이유는 2013년 당시에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 보셨을 때 이제 55세 이상이 25%였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도 당시에 저희가 서비스를 출시했는데 그 타겟 대상으로 삼았던 만성 질환자분들은 대부분 5, 60대 이상의 연령대 분들이셨고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은 그런 분들은 근데 애초에 스마트폰을 안 쓰셨고 스마트폰을 쓰더라도 뭐 카카오톡 정도 깔고 있었던 현황이었거든요. 그때 좀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만성 질환자 시장을 공략해야 되겠다. 근데 만성 질환자 시장의 80%는 당뇨 고혈압 환자였다. 뭐 이런 시장 크기만 믿고서 뛰어들었던 게 어떤 실패의 원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한 번 망했고요. 네.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피벗을 했습니다.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중에서도 그래도 젊은 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50대 이상 분들은 어차피 지금 이런 앱을 설치도 안 하시니까 카카오톡 정도 쓰시니까 30대 분들이 많이 걸리는 만성질환을 타겟하면은 그래도 그 시장으로부터 우리가 좀 틈을 벌려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20, 30대 여성분들이 그래도 많은 유저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제 갑상선 질환 건강관리 서비스로 또 이제 피벗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물 복용 리마인더에 많이 에너지를 썼고요. 그래서 신지로이드, 뭐 신지록신 같은 이런 합성 갑상선 호르몬을 꾸준히 복용할 수 있게 관리하고 그리고 이 약에 특화된 어떤 부작용들을 기록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또 같은 보통 20, 30대 여성분들은 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는 경향들을 보여가지고 커뮤니티 기능에도 저희들이 좀 애를 썼었고요. 네. 이 경우에도 이제 많은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강남 세브란스 병원 갑상선암 전문 클리닉에서 이제 갑상선암 수술을 받게 되는 환자분들 그리고 환자분들의 보호자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자리에 저희들의 서비스가 이제 안내가 되고 깔게 하는 이런 식으로도 많이 도와주셨고 당시에 이제 환자들 가장 큰 커뮤니티
갑상선 질환자들 가장 큰 커뮤니티 운영자분들도 뭐 저희들이 만든 제품에 대한 어떤 취지나 이런 걸 공감해 주셔서 그 앱스토어에 올라가기도 전에 보통 APK라고 하는 이런 그 설치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파일부터 그 고객들이 설치하게 해 주시고 뭐 피드백 받아서 제품 개선할 수 있게 많이 도와주셨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것도 잘 안 됐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에너지 많이 써 주시고 도와주셨는데도 계속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 우리가 너무 이제 많은 문제들을 건드리나? 그냥 단 하나의 문제라도 좀 제대로 해결하는 것. 우리가 그런 거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 약간 이제는 이제 자신감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잘 선택해서 그걸 제대로 해결하는 것, 뭐 하나라도 그런 생각들에 저희가 빠지게 돼서 정말 작은 기능일지라도 실제 임상에서 환자가 뭐 의사에게 처방 받듯이 반드시 꼭 써야만 하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자. 그래서 그다음에는 공황 불안장애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래서 '단 하나라도 문제를 좀 제대로 풀자.'라는 생각해 가지고 그 공황 불안장애 환자들의 뭐 온갖 문제 말고 약물 복용 그 이후의 문제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극초기 단계 약물 복용하기 전 단계의 호흡 훈련 과정을 좀 도와줘 보자. 그전까지는 종이 정도 나눠 주면서 이제 셀프로 기록하게 이렇게 해 왔었는데 그러다 보니깐 정말로 체크 "나 호흡 훈련 잘했다. 그러니깐 그냥 바로 약 줘라."라고 하는 케이스들이 많았어서 이 호흡 훈련을 제대로 했는가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호흡 훈련 알람 설정하고 그 시간 설정하면 그 정해진 시간 동안 저희들 캐릭터랑 같이 뭐 30분 설정해 놨으면 후하, 후하 이렇게 30분 훈련을 제대로 했을 때 이렇게 훈련 리포트가 기록되고 이 기록된 것이 이제 그 담당하시는 의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품을 준비했었고요. 이거는 실제 출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 만들고 나서 어떤 작은 정신의학 학회 이런 데서 선배님이 이렇게 발표를 해 주셨고 뭐 반응도 꽤 좋았다라고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이거에 이제 돈을 지불하실 수 있습니까? 뭐 의사든 환자든. 그렇게 얘기하니까 돈은 지불할 수 없다. 그게 우리나라 의료법이 뭐 아주 복잡해 가지고 아무튼 돈을 내줘도 불법이고 환자한테 받아도 불법이고 의사가 대신 내줘도 유인알선이 돼 갖고 불법이 되는. 그래서 아무튼 선의로 하는 거면은 모르겠는데 이게 "돈을 받겠다."라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 제품은 출시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겪었던 어떤 리얼 월드입니다. 힐링 페이퍼 2012년 7월에 창업해서 저희가 주변 친구들도 안 만나고 노는 것도 하나도 안 놀고 밥 먹고 정말 잠도 줄여 가면서 서비스 만든 거 이거 하나에만 정말 인생을 갈아 넣었는데 지금 어떤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네. 네. 그런 게 없었다는 이야기 드린 거고요. 네. 매출 그런 거 없었습니다. 이거를 느끼고 나서 그래도 저희가 뭐 하나는 계속 어떤 배우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거 뭐 그중에 뭐 5만 가지를 배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딱 하나 잊지 말고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 크기를 우리가 확실하게 풀 수 있는 문제까지 줄이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는 암 환자들 대상으로 했는데 그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로는 그 고객들은 가치를 크게 못 느낀다. 우리는 관리 정도 해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치료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집중해서 이제 만성 질환자로 피벗을 했고 근데 만성 질환자도 처음에는 이제 시장의 80% 차지한다. 시장이 너무 크다. 거기에 1%만 뭐 먹어도 너무 크겠지. 뭐 이런 생각으로 당뇨 고혈압을 건드렸는데 그분들은 이런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걸 먼저 사용할 세대는 아니다라는 판단했고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앱을 쓰게 하는 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다 바라봤고 좀 더 2030 젊은 세대분들이 어 고객이 될 수 있는 갑상선 질환자로 시장은 뭐 당뇨 고혈압의 100분의 1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하자라고 해서 2030으로 갔었고 그마저도 이제 제대로 사실 못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황 불안장애 환자 그리고 불안장애 환자들이 겪는 온갖 사용자 여정상의 문제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 기존에는 저희들이 뭐
당뇨, 고혈압 아니면은 뭐 갑상선 질환자들의 운동 관리부터 약물 관리에서부터 식습관 관리부터 커뮤니티까지 온갖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그랬으면은 저희가 나중에는 약물 치료 직전에 불안장애 있는 사람들이 겪는 그중에서도 호흡 훈련을 제대로 하는가 마는가 그 문제에만 이제 집중을 하는 형태로 뭔가의 좀 배움을 얻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원이 시작 전에는 저희들이 이제 악에 바쳤을 때 우리들 도대체 이걸 통해서 뭘 배웠지? 했을 때는 이렇게 했습니다. 집중 한 단어 뽑고 집중이라는 건 어떤 의미지? 뭔가를 문제 영역도 줄이고 타겟 영역도 좁히고 그런데 그들이 겪고 있는 어떤 문제는 굉장히 깊이 파서 해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집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제품은 굉장히 작고 복잡하지 않고 단순할 것이고 뭐 비즈니스 모델이나 이용자 경험이든 뭐든 다 단순할 거고 만드는 기간도 짧고 굉장히 빠를 거야.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뭔가 집중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악에 받쳐서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제품일 때 고객들이 와우해주고 사랑해줄 것이지 그냥 있으면 좋은 정도의 제품 같은 거는 사람들 안 써준다. 반드시 간절히 필요한 제품일 때 써준다라는 생각들을 저희가 정말 많은 삽질을 하고 나서 조금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중이라는 건 뭐 요약하면 단순하게 줄이고 좁히고 깊이 파는 것, 뭐 이렇게 봤고요. 그래서 이제 강남 언니를 만들 때에는 사업 영역을 그동안 있었던 그런 급여 영역, 결국 아무리 작게 문제를 풀어서 우리가 풀었다 하더라도 비즈니스를 하기가 어려운 이런 영역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사업 구조가 단순한 그냥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근데 급여 시장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가 돈을 내는 곳이 아니라 이제 뭐 나라가 대신 내준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서비스는 이제 부모님들이 이용하는데 돈은 자녀가 내준다거나 이렇게 소비 주체와 지불 주체가 다른 시장에서 한 구조인 비급여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서 좀 대표성을 띠고 있는 미용 의료 시장으로 저희가 사업 영역을 정했고 그리고 타겟 크기도 미용 의료 시장에서 뭐 범용적이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이런 시술 시장이 아니라 보톡스 필러 레이저 같은 시장이 아니라 이 시장을 먼저 받아들일 세대가 있다 해서 저희가 이제 수술 영역에만 먼저 집중을 했습니다. 뭐 보통 뭐 1824 정도의 사람들만 수술을 받지 30대만 되더라도 보통 성형 수술은 잘 안 받으시고 시술을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시장이 더 크더라도 그런 고연령대 시장에서는 틈을 만들기 어렵다라는 거를 예전에 당뇨 고혈압 서비스를 하면서 좀 느낀 게 있었기 때문에 시장 크기 좀 작아 보여도 고객군 좀 적어 보여도 이 시장을 먼저 받아들일 젊은 세대에서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우리가 뭐 1824보다는 그래도 나이가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정체성을 강남 우리한테 물어봐. 그래서 강남 언니라고 잡았습니다. 강남 언니한테 물어봐. 그리고 이런 수술에 관심 있어 하는 고객들도 여러 사용자 여정상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시술을 일단 관심을 갖게 하는 영역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술을 받아야 되는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얻은 이후에는 이 시술은 어떤 의사와 어떤 병원한테 받아야 되는가 하는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 병원을 뭐 내원해서 예약하거나 결제하는 단계가 있고 수술 받고 나서 이제 애프터 케어의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의 여러 단계의 문제를 우리 어차피 다 해결할 수 없어 라고 봤고 저희는 병원과 의사 선택 직전에 있는 단계에서의 학습 문제만 일단 뽀갠다 라고 봤습니다. 그게 저희가 생각했던 줄이고 좁히고 깊이 판다 영역이었고요. 그랬을 때 제품의 가치는 이거를 뭐 안 쓸 사람은 뭐 관심도 없겠지만 진짜 병원과 의사를 선택하기 직전인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강남원이라는 서비스를 알았을 때 안 쓸 수 없게 딱 그 기능 하나 그게 뭘까 했을 때 저희는 사진 3장으로 받아보는 뭐 수십 개 병원과 의사의 견적 비교라고 봤고요. 딱 그 기능 하나로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고객의 리액션은 뭐 우리를 사랑하거나 아니면 싫어하거나 정도가 좋은 거지 되게 너무 있으면 좋은 듯한 서비스니까 응원한다. 이런 거는 힐링 페이퍼 시절에 너무 많이 겪어봤고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응원 같은 거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를 사랑할 만하게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어떤 싫어한다는 소리 이런 것들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서비스를 사랑한다라는 프로덕트가 될 때까지 깊이 파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만드는 제품은 모든 이들을 위한 제품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고 이런 과정들을
더 다듬는 것이 저희가 집중하는 과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서비스는 이제 2015년 1월에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제가 스크린샷을 못 찾아갖고 못 갖고 왔는데, 원래 처음 서비스는 이제 안드로이드 버전만 출시를 했었고요. 그때는 정말 뭐 다른 기능 없이 성형 견적 비교 딱 하나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광고도 정말 이화여대 앞에 딱 한 칸 이렇게 했었고요. 그때는 뭐 사진 3장으로 82개 병원의 견적을 비교해보자라는 이 기능 하나로 시작을 했고요. 이 제품을 만들고 나서 이제 출시하고 한 1년 동안의 이제 주요 지표들의 그래프인데요. 그동안의 힐링 페이퍼, 뭐 암 환자, 만성 질환자, 뭐 갑상선 질환자 이런 것들을 했을 때는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유저 지표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저들이 사용해 주시고 계셨고, 사용하는 유저의 한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가 본인의 얼굴 사진이 포함되어 있는 견적 요청서를 저희들한테 보내주고 있었고, 그리고 그런 게 없다 였었던 저희들의 매출이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매출이라는 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제 매년 2배, 뭐 3배, 4배 이렇게 계속 성장을 해 오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 오늘은 프로덕트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집중을 하는 것, 뭔가를 좁히고 줄이고 이런 것 같지만, 깊게 파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얻게 되는 거는 어떤 성장과 확장이었더라라는 이야기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뭐 돈 많고 잘 쓰시는 3, 4, 50대에 있는 거는 뭐 누구나 알지만, 그것들을 그 문제를 풀기에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아니라고 봤고, 저희는 시장 크기가 좀 작아 보일지언정 18, 24 세대,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수술적인 고민들은 주로 눈, 코 수술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었고, 그 문제 열심히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또 시술의 영역에서도 20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시술들이 있습니다. 뭐 좀 저렴한 시술들이죠. 보통 5만 원 이하의 시술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얻게 된 거는 이제 다른 연령대까지 점차 확장이 되더라. 저희가 딱 코어라고 생각한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수술에서 시술 영역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그 시술 영역에서도 20, 30대, 30대에서 이제 40대, 50대 이렇게 점점 확장이 되더라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고객의 사용자 여정상의 문제도 저희가 딱 병원 선택 직전에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견적서 하나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는 또 병원 선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떤 시술 후기, 전후 사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또 병원 선택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병원이 갖고 있는 원자재, 장비, 유닛당, 용량당 가격, 그리고 그 의료진의 시술 횟수, 수술 횟수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사실 정보를 깊이 있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점점 어떤 병원 선택, 그리고 예약 결제, 그리고 이후에 애프터케어 영역까지 점점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 영역이 확장되는 것들을 겪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만들고 싶어하는 어떤 미래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힐링페이퍼라는 회사는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누구나 누릴 수 있게라는 미션으로 창업을 했고, 그것들을 풀어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의료 서비스 시장을 IT 기술이라는 것들을 활용해서 고객 중심으로 전환시키자라고 하는 비전을 갖고 있고요. 그러기 위한 방법으로는 우리는 사실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 가치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면 궁극적으로는 진짜 고객 중심의 의료를 행하는 그런 의료인, 병원이 더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고객 중심적인 의료가 실현되도록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프로덕트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저희 초기에 강남원이 나오기까지 좀 망했던 이야기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만들 때는 정말 망할 줄 몰랐거든요. 나오면은 뭐 3개월 만에 엄청 대박, 3, 4개월 만에 이 시장을 다 씹어먹을 줄 알고 만들었지만 정말 철저하게 외면받더라고요. 네, 그랬던 경험들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랜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